주방은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계시는 곳이죠. 많은 분들이 풍수학 하면 뭐 대단히 어려운 학문이고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고 두는 곳이니 먼저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다면 음식이 상하거나 변질할 것이니까요. 하여 과거 우리의 전통 부엌은 문이 항상 앞뒤로 2개씩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문의 방향을 동서로 두었던 것입니다. 쉽죠? 이렇게 풍수학은 절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주방은 주방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면 된다는 거예요. 주방은 풍수학적으로 집안의 건강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건강은 음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또 집안의 재물운을 불러오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예, 당연하겠죠. 집안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탈이 없어야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벌 수 있을 것이고요. 아픈 사람이 집안에 없어야 재물이라는 것이 쌓이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이렇듯 풍수학이라는 것은 원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참 쉬운 학문입니다. 자, 그럼 부잣집 주방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주방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과거의 부엌과 현대의 주방의 차이를 분명 이해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경우 부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경우 주방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시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환기입니다. 부잣집 주방은 환기가 정말 잘 됩니다. 절대 주방에 그름이나 습기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뽀송뽀송하다는 거죠. 어떤 음식을 하시더라도 건강학적으로 전혀 염려가 되지 않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주방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또 누군가 그러시겠죠. 에이, 요즘 음식상에서 버리는 경우가 어딨어 라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음식이 상해서 버릴 정도의 주방이라면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냉장고가 아무리 넓어도 모든 것을 다 넣어둘 수는 없죠. 밖에 둔 음식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번 음식을 바로 해서 바로 먹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요, 남은 음식이 상해가고 있거나 곰팡이, 습기로 인해서 점차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드신다면 이라고 말입니다. 주방은 무조건 환기입니다. 두 번째로, 주방에는 절대 꽃, 화초, 수목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풍수서에도요, 주방에 꽃이나 수목을 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부 치우라는 그 내용뿐이라는 거죠. 이 수목이나 꽃이나 화초는요,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요, 환기가 잘 되고 햇볕이 잘 드는 나무에는 반드시 미생물이 살아나게 마련입니다. 이 미생물이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에 같이 섞이게 되겠죠. 이런 수목은 절대 식탁에 두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는 사극에서요, 왕이 음식을 드실 때 밥상에 꽃을 두고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있으시던가요? 절대로 이거 안 될 일이에요. 서양의 식탁은요, 우리의 주방의 식탁보다 상당히 큽니다. 이거 절대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부잣집의 식탁에서도요, 특별한 날에 기념을 위해서 한두 번 정도 꽃을 꽂아두는 경우는 있지만요, 평소에는 절대 이런 거 올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식사 시간에만 분위기를 위해서 가져다 놓는다는 거죠. 세 번째가 쓰레기통입니다. 부잣집 주방에 절대로 없는 거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쓰레기통은 풍수학적으로는 어디에도 둘 곳이 없는 것이라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또 꼭 우리 생활에는 필요한 것이죠. 하여 반드시 주방 경계선 밖에 두시는 것이 좋고요. 또 요즘은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해서 폐 잔반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두어야 하죠. 이런 거 꼭 주방 밖에 안 보이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인다면요,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을 것이고요, 건강한 여러분이 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굳이 이 쓰레기통을요, 편리함을 위해서 주방 안에 두셔야겠거든,
반드시 뚜껑 달린 것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 뚜껑의 상태 늘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풍수학에서 말하는 주방의 최악을 꼽으라면 이것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번째가 고장난 화구나 고장난 전기 제품들입니다. 화구는 늘 아주 청결해야 합니다. 기운이 잘 살아나게요. 우리 조상님들 부뚜막 늘 닦으셨습니다. 부뚜막이 깨끗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말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부뚜막이 바로 화구 주변이고요. 바로 화구입니다. 화구 주변은 늘 청소하시고 닦으십시오. 돈이 들어옵니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 안주인의 게으름을 보기 위해서는 부뚜막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겠죠. 가스레인지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있거나 오래된 기름때가 끼어 있다면 여러분 게으르신 것입니다. 요즘은 주방에 인덕션, 하이라이트 많이 사용하시죠. 늘 깔끔하게 닦으세요.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전기제품 역시 마찬가지예요. 냉장고, 가스레인지, 주방의 전기제품들은요, 고장나면 반드시 빨리 고치시고요. 항상 깨끗하게 닦아두세요. 주방에서 재물을 의미하는 부분이 바로 화구나 전기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것이 원활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먼지나 찌든 때입니다. 부잣집 주방에 절대 없는 거 더러움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셨는데요, 주방이 더럽다면 음식만 나시겠던가요? 호텔의 주방장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주방의 청결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주방이 청결해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럼 또 누군가 이런 말씀 하시겠네요. 부잣집은 일하는 사람이 청소를 매일 하니까 그렇지. 에휴, 이제 이런 말씀, 이런 어리석은 생각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아버지가 부자니까 자식도 부자 되지,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는 절대로 부자 자식이 나올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부자는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날카로운 물건과 험한 물건입니다. 주방은 수호행의 기운이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수호행의 기운이 추가될 때요, 돈을 의미하는 오행은 화오행입니다. 그래서 화오행을 의미하는 화구나 전기제품 이런 것들이 주방에서 돈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주방에서 이 화오행의 기운을 가장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금오행입니다. 이 금오행이 강해지게 되면요, 주방 본연의 수호행이 더 강해지게 되니까요. 네, 금오행은 날카롭거나 금속성이거나 험한 물건들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무조건 주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려우시다면요, 그 끝을 항상 아래가 되도록 만들어 두세요. 제일 좋은 것은요, 항상 주방 서랍 안에 두시고 사용하실 때만 꺼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잣집 주방에서는 칼 찾기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제 주방의 서랍장입니다. 모든 서랍장에는 웬만하면 반드시 깨끗한 천이나 헝겊을 깔아 두십시오. 식기를 넣어 두실 때요, 반드시 그냥 넣어 두시지 마시고요, 하얀 천 위에 올려 두세요. 금속성 그릇이나 금속성 식기류는요, 붉은색이나 푸른색 천 위에 올려 두시면 좋고요, 도자기류의 그릇이나 식기들은 하얀 천 위에 올려 두시면 좋습니다. 이는 오행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부잣집 주방에서는 절대 그릇을 함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주방을 풍수적으로 다 맞추기 위해서는요, 안주인의 노력이 너무도 많이 필요한 거 사실입니다. 당연할 거예요. 주방은 안주인의 영역이니까요. 이래서 우리 조상님들 주방을 보면 그 안주인의 부지런함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말씀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정에는 늘 재물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늘 행복하신 여러분,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